안녕하세요. 보도부의 이슈 스케치, 보이스의 조윤재 기자. 안영현 기자입니다. 하구 여러분들,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추석하면 또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안부도 나누고 마음을 담은 맛있는 음식도 함께 해 먹는 재미가 있죠. 네, 아무래도 설날과 더불어 추석은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이니까요. 학우분들 모두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에도 지나칠 수 없는 게 있죠. 네, 바로 저희 보도부의 이슈 스케치 보이스죠. 특히 오늘이 명절 연휴기도 하지만 또 이번 정규 방송 마지막 날이기도 하잖아요. 벌써 마지막이라니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실무국원이 되고 첫 정규 방송을 하면서 이전보다 다채로운 방송을 보여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이 슈니들에게 온전히 전해졌길 바랍니다. 안 기자님, 그럼 이번 정규 방송의 마지막 방송,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데이트 폭력입니다. 그중 최근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떠안아줬던 바리깡 폭행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해당 사건은 MBC 실화탐사대와 유튜브 카라큘라에서 그 피해 정황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더욱 화제가 됐었는데요.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강제로 머리를 밀고 얼굴에 소변을 보는 등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을 줬죠. 맞아요. 저도 당시 방송들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나고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피해자는 한때 같이 사랑을 약속하며 무려 1년 반을 만났던 남자친구인데요. 피해자의 부모는 당시 딸의 연애를 보며 남자친구가 너무 잘해줘서 매번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러한 점이 데이트 폭행의 심각한 문제인데요.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의 특징 때문에 더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자그마한 애정 표현에도 더욱 큰 친밀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쵸. 그렇게 데이트 폭력은 정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근절되기도 어려운 범죄인 것 같아요. 데이트 폭행의 심각성과 해당 범죄의 법적 처벌에 관해 사건 브리핑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전 혹은 현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및 상해를 일컫는 말입니다. 흔히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갑자기 너무 억울하거나 화가 나면서 참았던 분노를 한꺼번에 쏟아내는 거죠. 네, 폭력의 유형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행위, 목을 조르는 행위와 같은 신체 폭력 이외에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압적인 성행위, 인격 모독과 같은 심리, 정서적 폭력,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들 모두가 폭력에 해당됩니다. 맞아요. 실제로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의 성향을 보면 대다수가 나르시스트이거나 반사회적 성격을 가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인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이처럼 크고 작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 늘어나면서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범죄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만 9천여 건이었던 데이트 폭력은 2021년 5만 7천 건으로 약 3배 정도 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해자는 2016년 약 8천여 명에서 작년에 1만 2천여 명까지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 시민들은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방송 이후 큰 화제가 됐던 일명 바리깡 폭행남 사건 이후 여론은 더 들끓고 있습니다. 안 기자님, 바리깡 폭행남 사건에 관해 자세한 사건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11일 오후 2시 의문의 주소와 함께 구조 요청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살려줘 엄마, 전화 못해, 제발 보면 와줘 라는 문자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에 황급히 딸을 구하러 달려갔던 어머니는 빗길 교통사고를 당했고 피해자는 경찰과 구급대원에게 긴급 구조됩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는데요. 쥐어뜯은 듯 삭발되어 있는 머리와 몸 이곳저곳에 멍자국, 그야말로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25세 남성이 여자친구를 무려 4박 5일 동안 감금한 후 바리깡으로 여자친구의 머리를 삭발하고 여성을 향해 소변을 본 사실까지도 알려졌죠. 또 60차례 이상의 무자비한 폭행을 행하며 피해자에게 강아지용 배변 패드를 이용하라는 가학적인 요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에도 그녀의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영상을 유포하겠다. 너를 찾아 얼굴에 염산을 뿌릴 것이다. 가족까지도 해칠 것이다. 라는 협박을 해왔다고 합니다. 또한 감금 중에도 두 사람은 함께 외출을 했으나
가혹한 대우와 협박 때문에 도망칠 기회조차 찾지 못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와 그의 가족들 반응이었는데요. 가해자는 성관계는 양측의 동의하에 있었고 폭행은 있었지만 피해자가 요청했기에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의 부모 또한 당당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범죄가 아닌데도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아들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며 그에 따른 처벌은 받아들이겠지만 현재 보도되는 수준까지의 흉악한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군면제를 받고자 거짓으로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개인회생 절차에서 사문서 위조, 마약을 권유한 정황도 드러나며 추가 범죄 혐의도 밝혀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남성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신을 시키려 했다는 증언까지 이어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가해자는 되려 너가 고소하더라도 돈 많아서 빠져나갈 수 있다. 변호사, 검사,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을 거지만 어차피 나는 백을 써서 나갈 것이다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해요. 정말 충격에 충격을 더해주는 사건이네요.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와 공포를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그럼 오늘의 사건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전문가님께서 데이트 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또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안은 무엇이 있는지,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또한 데이트 폭력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신고하는지 그 방법까지도 여쭤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보이스 캐쳐! 폭력 같은 경우에 사실 아직 알다시피 형법상 이렇게 처벌되는 조항 같은 게 따로 있지는 않고 그냥 다만 물리적으로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 경제 폭력 등은 다 포함되는 걸로 요즘 보는 걸로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서 뭐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포함되는 것 같아요. 연인 관계에서 이제 폭행을 행사한 경우에 폭행죄가 될 수 있고, 뭐 그다음에 협박을 한 경우에 협박죄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성범죄를 한 경우에 성범죄가 될 수 있고, 다양한 뭐 사실 인격관계 특수성에 따라서 나뉘는 건 아니고 그냥 형법에 정한 범죄로 처벌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언론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문제가 안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문제가 언론에 송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냥 형사사건처럼 처리가 되기도 하고 또 관계의 특수성상 사실은 이제 뭐 재판까지 가는 경우에 합의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연인 관계에서 합의도 많이 해주시는 경우 같고 그렇게 되면 처벌의 강도는 좀 낮아지겠죠. 그래서 특별히 데이트 폭력이다 해서 법원에서 뭐 엄중하게 처벌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뭐 엄하게 보고 있지는 아직 않은 것 같고 다만 여기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인데 뭐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에 또 뭐 요즘 뭐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경우도 생겼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형법으로 지금 다 모든 조항들이 포섭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뭐 데이트 폭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라는 거는 좀 부정적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실제 충격적인 사건이 대부분이지만 생각보다 주변에서 더 많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 경범죄에서 중범죄까지 모두 아우를 정도로 그 범행 정도는 매우 심각하다고 하죠. 이러한 데이트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는 견해가 많은데요. 여론은 현재로서 국내법으로는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범주화했지만 국내 사법체계는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조계에선 해외처럼 데이트 폭력도 가정폭력 처벌법 범주에 넣거나 데이트 폭력 처벌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했죠. 더 충격적인 사건과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법안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정규 방송의 마지막 보이스는 데이트 폭력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최근 이슈가 됐던 사건, 바리깡 폭행남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봤지만 이외에도 현재까지도 주변에서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데이트 폭력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도를 넘치는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말이죠. 이는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연인 간의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해 반복되고 심지어 살인까지 이를 수 있는 문제니까요. 절대 연인 관계이기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루빨리 현행 법률이 데이트 폭력에 관련된 사항을 규범화하고 독자적 법률 제정이 가능해져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보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정규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